저는 혀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혀에는 이제 유두라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상유두, 용상유두, 유광유두, 엽상유두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유두에 미래라는 이제 미각세포에 말단 기관이 존재하고 거기서 느끼는 감각이 우리가 맛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청자분께서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고 아리고 맛을 많이 못 느끼고 계신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세포의 변화와 퇴화가 일어나고 위례의 수의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도 볼 수 있겠지만 아주 맛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신다면은 이건 좀 병리적인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이제 혀를 보고 진단하는 것을 설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을 잡고 진단하는 맥진, 배를 촉지하고 보는 복진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진단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설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혀 근육 자체인 설지를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색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색을 보고 혈액의 정상과 비정상을 볼 수 있고 방금 박수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를 보게 되는데 태는 혀에 이제 이끼처럼 껴있는 그런 것을 태라고 하게 됩니다. 설태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침 분비의 이상이라던가 세균총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혀의 모양을 보고 수균, 건조의 정도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제 오장육부, 전신 기혈의 성쇠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청자분의 혀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예상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혀의 색과 태의 색으로 우리 몸에 차갑고 뜨겁고 한열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정상적인 혀 같은 경우는 연분홍색, 그리고 태색은 얇게 흰 태가 있는 것이 정상 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의 위쪽은 이제 혀의 색이 되겠고요. 아래는 태의 색이 되겠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연분홍 얇게 낀 백태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몸에 열이 많아져서 점차 열증으로 가서 진액이 마르게 된다면은 혀가 빨개지게 되고요. 태는 이제 황태 혹은 심해지면 흑태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몸이 차가워지게 되면은요, 혀의 색깔은 청색, 자색까지도 갈 수가 있겠고요. 태는 두껍게 흰색의 태가 낄 수가 있습니다. 열증이 많이 심해져서 태가 갈라지고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임상에서는 위염 같은 병변을 쉽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모양과 태의 변화를 보고 진액, 휴손, 수습 담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혀의 모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혀의 그 모양, 이쁜 혀의 그 모양이고요. 태도 얇게 백태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열이 많아지게 되거나 혹은 몸에 체액이 많이 고갈돼서 음액이 많이 부족해진다면 혀가 위축되고 빨갛게 되고 하는 변화를 보일 수가 있고요. 태는 없어지게 되거나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제 수습대사, 전신 기혈에 문제가 생겨서 수습대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혀에 부종이 약간 생기기 때문에 이빨 모양 같이 내밀었을 때 이빨 모양으로 변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태는 두껍게 백태가 끼게 됩니다. 시청자분께서 1년 전부터 이제 혀가 갈라지고 입이 마르고 맛을 느끼기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열증으로 흐르며 진액이 많이 휴손되신 상태이신 것 같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보음을 하는 처방, 맹문동, 숙지왕, 건지왕, 횡지왕, 오미자 같은 약재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평소에는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하시는 것이 증상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정확한 것은 맥진, 복진과 함께 진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좀 정밀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종은 림프액이나 삼출액 등이 조직에 고여서 과잉 축적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피부와 연조직 사이에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은 흔히 이제 푸석푸석하게 보이게 되고요. 눌렀을 때 잘 다시 나오지 않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종의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부종은 크게 전신 부종과 국소 부종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전신 부종은 이제 우렬성 심부전 같은 이제 심장의 질환, 간경병 같은 이제 간의 질환, 그리고 신부전, 신증후 같은 이제 신장의 질환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 국소 부종 같은 경우에는요, 화상 등 국소 손상, 그리고 피부, 연조직의 염증 반응, 그리고 정맥이나 림프관의 순환 장애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시청자 분께서는요, 양손이 붓고 눈이 붓고 또 부종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저림 증상까지 있는 걸 봐서는 전신 부종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수습, 담음, 과 같은 진액과 같은 이제 부종을 해결하는 오장육부의 기관 중에 비폐신 3장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비장과 신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비장은 우리가 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비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화기관의 이상과 함께 수습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인삼, 백출, 복령과 같은 약재로 치료하게 됩니다. 평소에 이제 비장에 좀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속에서 물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머리를 싸맨 것 같은 두통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몸이 좀 늘어지고 나른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비장 쪽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사용하시면은 부종에 아주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장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장에 관한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이제 부종, 림프, 삼출액 등을 이제 소변으로 배출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또 신장의 기화 기능, 대사 기능, 전신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불필요하게 생성됐던 부종 같은 것들을 몸의 필수 구성 성분으로 만들게 하는 작용이 또 필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무거운 배낭을 들고 국토대장정을 한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면은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주 무거운 배낭을 가볍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 즉 보약을 먹는 것 같은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낭을 가볍게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소변으로 부종, 산물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요. 복령, 절영, 택사, 목통과 같은 약재를 사용하면 몸에 불필요하게 있는 부종의 물질들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 그거는 이제 보약을 먹는 것 같은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장이 전신의 대사 기능, 기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건강, 부자, 육괴 같은 약재로 신장을 따뜻하게 하면은 부종의 치료에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본인의 증상을 면밀하게 이제 근처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6개월밖에 아직 안 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명하신 이제 운동법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는 골반에서 무릎을 거쳐 아래다리 경골로 붙는 근육이기 때문에 강화가 될 경우에 이제 무릎에 통증에 도움이 되고 걷는 자세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등을 벽 뒤로 기대시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손은 옆으로 붙이셔도 좋고 이렇게 팔짱을 이 정도로 하셔서 무릎 정도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등을 아래로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또한 무릎이 90도 넘어서 더 꺾이면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실 때 간혹 이제 반동을 줘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고 하는 운동이 더 관절염에 나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